네, 여러분. 자, 잘 지셨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수업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녹화를 하면 항상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밝게 이제 밝은 목소리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게 듣다가 너무 심야 라디오 방송 같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 잠이 온다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선생님이 낮에 강의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지금 빈도 분석을 하고 있죠. 자, 빈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자모비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분석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사용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를 해보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외도와 첨도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수학적 공식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제시한 어떤 기준 값이 있거든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기억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아시죠? 선생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든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빈도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빈도 분석의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정보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빈도 분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아까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었죠. 뭐 그 평균을 볼 수 있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균을 안 보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의 그 정보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준비한 두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가상의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즉 실제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줌 수업하면서 다양한 개념들을 배웠는데 그 개념에 근거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주제를 살펴보면요. 한국과 베트남과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땡땡이라고 하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삼성이라고 바꿨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폴드 광고 선호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 선호도의 구매 의도, 즉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기업의 브랜드 선호, 즉 삼성 기업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리고 당신의 국적, 성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가 되죠. 자, 알아보고 싶은 거 뭐였죠? 개념 확인이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개념 확인. 기억나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개념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알아볼 건데, 자, 첫 번째, 광고 선호도였죠? 네. 그러면 광고 선호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뭔데? 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광고를 보고 느끼는 호감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개념적 정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물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때 이 개념적 정의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1부터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천천히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념적 정의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측정을 할 건데 이 호감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건데 자,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할 거야. 이건 무엇입니까?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고 했죠. 네,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리커트 척도는 어떤 척도입니까? 등간 척도라고 했죠. 등간 척도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다고 했죠? 온도계,
체온계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등간 척도와 또 비율 척도라는 척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척도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연속형 척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귀찮을 수 있지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려고 막 노력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여러분들이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잔소리 같죠? 알았어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광고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슷한 질문을 5개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뢰도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신뢰도를 잇는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느낌의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광고는 재미있다. 이 광고가 또 보고 싶다. 이 광고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광고를 보면 즐겁다. 유튜브에서 이 광고를 자주 찾아본다.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을 구성을 했어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로 구매 의도, 즉 특정 제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라고 선생님은 개념적 정의를 내렸고요. 자, 조작적 정의는 리커트 5점 척도, 즉 등간 척도, 연속형 척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5개를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구매 의도는 이 제품이 사고 싶다. 이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제품이 있으면 좀 더 편해질 것이다. 이 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 돈이 있다면 이 제품을 살 것이다.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드 선호도입니다. 자,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는 마음. 자, 그래서 똑같이 리커트 5점 척도, 즉 등간 연속형 척도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질문을 3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삼성 브랜드를 좋아한다. 삼성 브랜드가 가진 가치에 동의한다. 삼성 브랜드 때문에 내 삶이 편해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3가지를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적인데요. 자, 국적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그리고 3점 척도죠. 한국, 베트남, 일본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어떤 척도입니까? 연속형 척도입니까? 아니죠. 구분하기 위한 척도는 명목 척도라고 했죠. 그리고 이 명목 척도는 범주형 척도라고 했습니다. 자, 명목 척도 말고 또 다른 범주형 척도는 서열 척도가 있다고 했죠. 10,000원에서 100만원 버는 거, 100만원에서 200만원 버는 거. 이게 서열형 척도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명목 척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당신의 법적 국적은 무엇입니까? 1번 남자, 2번 여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죄송합니다. 국적인데요. 그쵸? 1, 2, 3이겠죠? 그래서 한국, 베트남, 일본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성별입니다. 자, 성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남녀의 구별. 그래서 마찬가지로 명목 척도, 범주형 척도죠. 그래서 2점 척도로 준비를 했고 질문을 1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물학적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태국에 제가 태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국에는 법적 성별이 이제 2개가 있지만 사회적 성별을 더 많이 사용하고 그 사회적 성별은 9개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성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나중에 태국에서 설문조사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자료실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2가지의 자료를 올려놨을 텐데요. 자, 먼저 이 밑에 있는 컴퓨터 활용 수업 자료 이렇게 2돼 있는 걸 먼저 한번 볼까요? 2를 한번 봅시다. 네. 자, 선생님이 클릭을 해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광고 선호도 1, 2, 3, 4, 5 아까 선생님이 개념적 정의 내린 거 있죠? 그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왜 엑셀로 합니까?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어디다 하게 됩니까? 구글 설문지에다가 하게 되죠? 그럼 그 자료는 무엇으로 뽑습니까? 엑셀로 우리가 변환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엑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자모비에서 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이 좀 예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모비에서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냥 이 파일 그대로 열리나요?
아니죠.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파일 들어가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엑셀 통합 문서가 아니라 어떤 거? CSV 파일로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네. 선생님은 이미 이렇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바로 열게요. 자모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대로 그 변수들이 입력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이렇게 쭉 보시면 전부 다 연속형 척도로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엑셀에서 불러올 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쭉쭉쭉 보다 보면 보세요. 성별은 보통 우리가 어떤 척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연속형 척도 사용합니까? 아니죠. 명목 척도 사용하죠. 그래서 명목 척도로 체크를 해주셔서 우와, 선생님 잘못했네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선생님이 뭐 사용한다고 했죠? 그 등간 척도, 리커트 척도 사용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국적도 명목 척도니까 바꿔줍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분석할 준비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빈도 분석을 시할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익스플로레이션 들어가서 그 기술 통계로 들어갑니다. 자, 다양한 그 변수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만 살펴봅시다. 광고 선호도. 광고 선호도를 오른쪽으로 보내버립시다. 자, 그러면은 와우. n이 몇 명이에요? 744. 네, 사람 수가 엄청나죠? 744명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missing, 결특치라고 하는데요. 응답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는 3.41, 중간 점수는 4점,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에 표시한 사람들의 점수는 1점, 가장 높은 사람들의 점수는 5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더 알아볼까요? 자, 여기 스태티스틱스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는 모드를 좋아합니다. 최빈값,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했던 값은 4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디스트리뷰션, 그 외도와 첨도는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닫아주시고요. 자, 광고 선호도를 이렇게 했고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광고 선호도 2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광고 선호도 3, 4, 5도 한꺼번에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3, 4, 5를 클릭해서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5개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프리퀀시, 즉 빈도 분석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성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별을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이 숫자만 자연수로 계산한 숫자만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프리퀀시, 빈도에다가 체크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남자가 272명, 여자가 472명, 37%, 63%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성별만 있었습니까? 명목 척도가? 아니죠. 국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국적도 같이 넣어봅시다. 자, 그럼 국적 구분도 나오죠. 자, 1, 2, 3.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이 370명, 그리고 베트남이 79명, 그리고 그 일본이 295명. 그래서 50%, 11%, 40% 이런 식으로 퍼센트까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플리트 바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성별이랑 국적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친구들이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이 친구들을 넣은 상태에서 새로 분석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밑에 하나가 생기죠. 자, 광고 선호도 1, 2, 3, 4, 5를 일단 넣고요. 이번에 우리는 국적만 한번 알아볼까요? 국적에 따른 이 점수들의 차이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표가 좀 커지죠. 그래서 한국, 베트남, 일본이고요. 그리고 사람 수는 370,
79, 295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결측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값도 한국과 베트남과 그리고 일본이 서로 다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3.68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소수점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라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점이 3개가 있죠. 이걸 누르시면 네, 이거를 3으로 바꾸면 숫자가 3개가 늘었죠. 여기를 네, 이렇게 하면 4개까지 늘고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니까요. 근데 보통은 소수점 2자리나 3자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2자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자리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성별을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별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보기가 복잡해지죠. 그쵸?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 컴퓨터가 안 좋아서 계산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면은, 자, 한국 국적에서 성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베트남 국적에서 남자, 여자 차이. 그리고 여기는 일본에서 남자, 여자의 차이. 이렇게 또 세세하게 들어가는데 표가 너무 커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내가 좀 세세하게 보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이거를 빼시고 다시 열어서 광고 선호도 해서 그냥 편하게 성별 이렇게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래 걸리네요. 자, 나왔네요. 그래서 뭐 아까처럼 여기다가 또 성별을 나눠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난 성별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어떤 게 맞느냐? 선생님들이 그건 결정하실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진짜 자세히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한 파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한 만큼 여러분들의 상사분이 좀 보기가 귀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냥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제 표로 문서로화 할 수 있을까요? 자, 라이트 클릭 하시고 카피를 하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료를 한번 가지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여기 1번 자료인데요. 자, 1번 자료를 일단 그대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료 보시면 뭐 불안 전, 불안 후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실제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스노클링 활동에 따른 기분 변화 비교, 즉 물에서 수영한 다음에 느끼는 기분 변화 비교인데요. 그래서 불안감, 우울, 분노, 피로, 혼란, 활기 이 개념들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성별까지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설문조사 내용들은 일부러 선생님이 적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다 일본어로 적혀 있었던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 주제만, 변수만 소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불안 전 돼 있죠? 그러니까 스노클링 활동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불안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스노클링 활동을 한 후에 불안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불러내야겠죠? 자, 이거 어떻게 불러냅니까? 파일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이것도 무슨 파일? CSV 파일로 저장하셔서 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되나요? 이 변수의 그 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자, 불안 전후.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연속형 척도로 선생님이 측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 바꾸고 또 이거 하나 바꾸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불안 전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커서를 누릅니다. 계속 쭉쭉 누르시고 활기 후까지 이 상태에서 연속형 척도를 누르시면 바로 바뀌죠. 자, 성별은 바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필요 없죠. 명목형 척도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닫아주세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 들어가고요. 기술 통계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불안 전후만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불안 전후 넣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 숫자는 몇 명이죠? 107명입니다. 자, 그리고 결측치는 없습니다. 자, 우리 평균을 보시면 3.75, 1.98입니다. 자, 차이가 있죠. 수영을 하기 전에 불안은 3.75였는데요. 수영을 하고 나서의 불안은 1.98로 줄어들었네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노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람들이 수영을 하기 전에 분노는 1.14였는데요. 수영을 하고 나서의 분노가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미니멈은 제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5점 척도로 측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척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18점, 20점까지 있는데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미니멈은 0, 뭐 맥시멈은 사람마다 다 달랐다는 변수마다 다 달랐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노, 수영을 하기 전에 분노와 수영을 하고 나서의 분노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하고 나니까 분노가 좀 없어졌다. 자, 그럼 피로는 어떨까요? 재밌죠, 여러분? 자, 피로는요, 하기 전에는 2.03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4.04로 됐어요. 당연하죠. 수영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니까요. 그쵸? 자, 혼란은요, 점점 많아지죠. 자, 혼란한 거는 수영 전에가 2.21이고 스노클링을 한 다음에 1.79로 떨어졌네요. 자, 마지막으로 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기를 보면 자, 활기는 수영을 하기 전에는 7.33이었는데 스노클링, 즉 수영을 한 후에는 6.48로 활기가 조금 떨어졌네요. 그렇죠. 몸이 피곤하면 활기도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별도 한번 해볼까요? 자, 성별을 여기다가 보낼 겁니다. 변수에다가요. 자,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연수로 계산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여기 프리퀀시 테이블을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56명, 여자는 51명, 그리고 52%, 48%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거 좀 많으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몇 개만 좀 뺄게요. 요 두 개만 남겨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플릿 바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 했죠? 네, 다시 한 번 더 창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했죠. 네, 여기서 불안 전후 넣고요. 그리고 성별을 밑에다가 넣어버리십시다. 자, 그러면은 남자 56, 여자 51, 그리고 남자 여자에 따른 그 평균치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스태틱스로 들어가서 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죠? 모드를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최애 빈값 제일 많이 나온 수, 네, 0점입니다. 네, 그 말은 뭐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불안을 많이 안 느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렇죠? 고민이네요. 그러면은 이 외도와 첨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선생님이 우리가 줌 수업 때 선생님이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빈도 분석의 개념인데, 빈도 분석의 개념이 특정 정보가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정도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장점은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내가 원하는 주제의 정보와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길 들어가는 거 보면은 익스플로레이션 들어가시고 기술 통계 들어가시고
그렇게 되면 창이 열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동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목 척도는 어떻게 합니까? 변수로 옮기고 프리퀀시를 꼭 눌러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 창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스플리트 바이를 하고 싶으면은 다시 새로 창을 열어서 성별을 이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문서로 어떻게 옮기느냐? 라이트 클릭을 해서 카피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그 영상만 보고 그냥 개념만 이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2번, 3번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분석, 꽤 많은 종류의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다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가서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주의 시간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몇 번씩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